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 TV. TV입니다. 오늘은요 그림책 하브루타 독서 코칭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도연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하브루타 얼마나 기다려지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 특강 기간에 6편의 그림책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게 뭐더라? 어떤 걸 다 했지? 어떻게 놓다 보니까 위쪽은 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고 안 한 거는 밑에. 아래쪽에 쭉쭉쭉쭉 있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책을 골라서 해볼까요? 100번째 손님. 100번째 손님 하고 싶습니까? 네. 네, 왜 이걸 골랐나요? 그러게요. 100번째 손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네. 100번째 손님은 누구일까? 응? 또 100번째 손님에게는 특별 이벤트가 있나? 아, 이 아이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이 책으로 공부해 봅시다. 네. 네. 자, 오늘은 도연이가 고른 김병규 동화 작가의 100번째 손님입니다. 쌤 목소리 녹음 잘 되겠죠? 네. 네. 너도 읽어야 된다. 네. 우리 인사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병규 동화 작가는 선생님이 무척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희망을 파는 자동 판매기, 5 게으름뱅이의 춤, 나무는 왜 겨울에 옷을 벗는가, 요리사의 입맛, 그리고 장편 동화로는요 흑옥두 장군의 비밀, 그림 속의 파란 단추, 아침에 부르는 자장가, 꽃골 마을과 키다리 아파트, 시집간 깜장돼지 순둥이가 있대요. 네, 김병규 선생님은 경상북도 군위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고양. 네, 그리고 대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에 1978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춤추는 눈사람, 1981년에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와 심심교환이라고 하는 작품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훌륭한 작가인 거죠. 네. 네, 이분의 작품 중에는 100번째 손님이라는 이 글이 선생님에게는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선사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답니다. 자, 여기 할머니와 누구일까요? 손주? 손주라고도 하죠. 할머니와 손자가 지금 땅바닥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구슬치기? 구슬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직 잘 모르니까 이 구슬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구슬은 아니랍니다. 100번째 손님, 같이 읽어보자. 시작. 100번째 손님. 자, 할머니는 허리가 다 굽으셨네요. 오. 영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네. 100번째 손님 들어갑니다. 우리 도연이는 이걸 좀 돌려줄게. 도연이는 혹시 단골집 있나요? 할머니 가게예요. 할머니 가게? 진짜? 할머니 무슨 가게예요? 가다리라고. 가자리? 가다리. 가다리? 식당. 가게 이름이 가다리예요? 네. 뭐 파는데요? 도가니탕이랑 뭐 설렁탕 이런 거. 도가니탕, 설렁탕? 네. 그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태안에 있어요? 네. 태안에? 네. 가다리? 네. 이 다음에 선생님 모임 있으면 거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가다리 식당 설렁탕 한답니다. 도가니탕도 한대요.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거기 사 먹으러 가야 되겠다. 자, 여기는 글자가 좀 작죠? 여기는 선생님 읽어줄게요. 100번째 손님. 소녀는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손님이 한 사람 들어올 적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땅에 그린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 손님이 거의 끊어진 다음에 그 돌멩이를 헤아려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껏해야 돌멩이가 50개도 못 되었던 것입니다. 구슬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돌멩이. 네, 돌멩이였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우리 목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카메라를 좀 앞으로 당기면 어떨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카메라를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당기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이야기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지? 아 뒤에 쓰레기통이 보인다. 쓰레기통을 딱 가려줘야지. 우와.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짜잔. 자 이제 됐나요? 자 이제 같이 읽어보자. 먼저 우리 도연이부터 시작하자. 국밥집 주인 강씨 아저씨는 손님을 기다리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주방장도 조리대를 벗어나 허리 운동을 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그릇 씻는 소리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식당 안에 간 냄새, 밥 냄새가 빠져나가고 맑은 공기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원들이 한 차례 다녀간 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늦은 점심을 찾을 손님이 몇층 더 있음직한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름이 열렸습니다. 강씨 아저씨가 신문을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면서 머리카락이 허연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 10살 채도 안 돼 보이는 소년이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소년이 여기까지 문장 끝날 때까지 읽어주세요. 마치 꼬리를 잡고 있듯 할머니의 한 손을 꼭 잡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는 가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끌게요. 오, 너무 뜨거워. 이마가 탈 것 같아요.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거는 옷차림새가 허름하고 또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옷차림을 얘기를 해요. 낡은 옷차림. 얼굴에는 가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씨 아저씨는 가운데 식탁의 의자를 빼놓으며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머뭇거렸습니다. 저 새머리 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는지 4,000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난 강씨 아저씨는 사람 좋은 웃음을 온 얼굴에 가득 담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조금 돌려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주머니 안에 든 동전까지 조물락거리며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자리에 소년을 앉히고 할머니 자신은 맞은편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한 그릇만 주세요. 할머니처럼 해봐. 할머니 목소리. 할머니잖아. 할머니처럼. 할머니 못해요. 못한다고? 네. 이렇게 해봐. 한 그릇만 주세요. 네? 한 그릇만 주세요. 아저씨 같이. 그 다음 네? 네? 난 난 점심을 이미 먹었다오. 아, 네, 맛있게 말아드리지요. 강씨 아저씨는 그들 앞에 물잔 둘을 놓고 주전자를 들어 쪼르르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조금 뒤 강씨 아저씨는 깍두기 접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주방에서 나온 국밥 한 그릇에 강씨 아저씨가 손주 할머니와 소년 가운데 손수 직접 스스로 손수 할머니와 소년의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아가야, 어서 많이 먹어라. 소년은 한 숟가락 푹 넣어서 입에 막 넣으려 다가가는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점심 먹었어? 그럼 배불리 먹었다. 너나 어서 먹어라. 그제야 소년은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느새 국밥 한 그릇을 맞바람에 개는 감추듯이 먹어치웠습니다.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뚝배기를 얼굴에 뒤집었을 듯 하고서 마지막 국물 한 모금까지 후루룩 마신 뒤 뚝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서 혀로 입술을 핥았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랬을까? 개눈 감추듯 먹었다는 거는 개눈 본 적 있니? 아니. 꽃게, 돌게 못 봤지? 네. 개들은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살짝 바람 기운만 지나가도 눈을 딱 감춰버린다? 없는 듯이. 그것처럼 밥을 그냥 단숨에 다 먹어치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이에 할머니는 몇 차례나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을 소리 안 나게 몰래 삼키느라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씨 아저씨가 웃음을 띤 채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참 운이 좋으십니다. 할머니는 오늘 우리 집의 100번째 손님입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강씨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린지 몰라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날의 100번째 손님한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작은 복권을 하나 타신 셈이지요. 할머니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무척 기뻐하는 기색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내심 기뻐했을까요? 돈이 없는데 음, 훈지가 먹어가지고 불안해했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기뻐서 주머니에 돈이 굳는구나. 지갑 안에 돈이 지출이 안 돼도 되는 거지? 그게 정말이요? 아, 그럼요.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와 강씨 아저씨의 사이에 선 소녀는 배를 쑥 내밀며 끄르륵 트림을 했습니다. 배를 쓱 내밀며 트림 어떻게? 꺼 한 손으로 돈주머니를 꾹 쥔 할머니는 쪼글쪼글한 주름살 속에 숨겨두었던 반색을 죄다 드러내며 환히 웃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할머니와 소년을 배웅하는 강씨 아저씨는 그보다 더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아저씨는 더 환하게 웃었을까? 아저씨는 돈을 못 받았잖아. 맛있게 그럼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왜 더 기분이 좋아졌을까?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졌어.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렇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2개월쯤 뒤 이제 2달이 지났어요. 그 할머니와 손자가 또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왜 들렀을까? 뒤에 답은 나오는데 왜 들렀을 것 같아요? 상상해봐. 왜 들렀을까? 왜 들렀을까? 또 먹고 싶어서. 또 먹고 싶어서 또 100번째 손님 세가지고 뒤에 줄 서가지고 공짜로 이번에도 공짜로 한번 먹어보겠다고. 네, 보겠습니다. 그들을 알아본 강씨 아저씨는 대뜸 할머니께서 아저씨처럼 해봐. 할머니께서 참 복이 많으시군요 라며 반겼습니다. 이번에도 100번째 손님의 행운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씨 아저씨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길 건너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낯익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왔던 그 소년인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한참 유심히 살핀 뒤야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온 손님이 한 사람 들어올 적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땅에 그린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 손님이 거의 끊어진 다음에 그 돌멩이를 헤아려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껏해야 돌멩이가 50개도 못 되었던 것입니다. 사흘 때 내리 그 아이를 본 강씨 아저씨는 아내를 분에 무슨 까닭인지 넌지시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아내의 얼굴빛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야단났어요. 내일 모레가 제 할머니의 생신이네요. 할머니께 국밥을 대접해 드리려고
언제쯤 오면 100번째 손님이 될 수 있는지를 셈하고 있나 봐요. 이미 100번째 손님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던 그의 아내가 알려주었습니다. 야단났군. 그때부터 강씨 아저씨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절 내내 이거 야단 아냐? 를 연발하던 강씨 아저씨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앞에 붙어 앉아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과장님이세요? 모레 점심시간에 저희 집 오십시오. 모레는 이틀 뒤거든. 내일은 다음 날이고 모레는 이틀 뒤. 사흘 뒤는 피? 글피라고 그래요. 근데 모레가 무슨 날이지? 할머니의 생신. 생신날. 그러니까 이 소녀는 할머니의 생신날 100번째 손님을 맞이해서 공짜로 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평소에 도와주셔서 점심 한 끼 대접하려고요.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여보게 날쎄 모레 점심시간에 우리 집에 오게. 아 무슨 날은 아니고 그냥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래 직원들하고 함께 와. 왜 아저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까요? 100번째 손님 채우려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아저씨네 가게에 100번째 손님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강씨 아저씨는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수첩을 뒤적이며 한참 동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똑같은 말은 어떤 말일까? 직원들 데리고 우리 가게로 오라고. 언제? 모레. 드디어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모레 할머니 생신.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 건너 길가에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할머니랑 같이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소년과 할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국밥집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길은 서로 좀 달랐습니다. 소년은 한 사람이라도 놓칠세를 뚫어져 보는데 할머니는 겸연쩍은지 견눈질로 살폈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 손님이 한 사람 들어갈 적마다 동그라미 속에 돌멩이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강씨 아저씨는 부인과 함께 가끔 창밖으로 그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옳지. 손님이 줄을 이었네. 우리도 갈까? 여느 날과 달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르게 손님들이 막 몰려들었어. 그 손님들은 어떤 손님들일까? 전화를 건 손님. 전화를 받고 초대받은 손님들이겠죠? 아저씨와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손님이 올 적에 소년이 돌멩이 술을 잘못 넣으면 할머니가 소년의 옆구리를 찔러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였습니다. 소년이 벌떡 일어서며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다음이야. 이거 네가 해봐. 할머니 어서서 다음이야. 소년이 서둘러 할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이 일어선 자리 옆에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민들레 한 송이가 노랗게 웃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소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안돼, 할머니가 100번째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소년이 돌아서 할머니 뒤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 뒤에서 발 뒤축을 들며 할머니의 귀에다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사드리는 거야. 할머니는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소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똑같지? 글밥 많다. 그날 진짜 100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따뜻한 새머리 국밥 한 그릇을 대접받았습니다. 식당 안에 그들목하게 매운 손님들은 아무 영문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강씨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여보, 저희에게도 한 그릇 줍시다. 강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 말아요. 그런 말 말아요. 그런 말 말아요. 쟤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법을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할머니가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천연스럽게 혼자 국밥을 후루룩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길은 숟가락을 따라 계속 국밥 그릇에 할머니의 입 사이를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몰래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너 정말 배 안 고파? 좀 남겨줄까? 내가 할까? 너 정말 배 안 고파? 좀 남겨줄까? 난 안 먹어. 정말 배불러. 이봐. 소녀는 짐짓 배에 바람을 가득 넣어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깍두기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나름 넣고 아작아작 씹었습니다. 전에 할머니가 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강씨 아저씨와 그의 아내의 입안에도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말로 100번째 손님이 되어 국밥을 공짜로 얻어먹는 사람이 날마다 생겼습니다. 200번째 손님이 되어 함께 온 사람들까지 공짜 국밥을 먹는 일도 가끔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저씨네 100번째 손님 이야기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야야야, 거기 가면 100번째 손님은 공짜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 같아요. 그렇지? 착한 마음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착한 마음 때문에 100번째 손님, 어떤 날은 200번째 손님도 생겨났대. 너네 할머니 도가니탕, 갈비탕, 설렁탕집 한다 했잖아. 네. 가다리가 아니라 가사리 아니야? 가다리인데요. 가다리야? 네. 아, 참 신기하네. 가나다라 하면 좋겠다. 가다리? 이름이 가다리? 네. 그냥 가다리야? 가다리 식당이요. 아, 가다리 식당. 어디에 있어? 위치가? 신터미널 근처에 있어? 아니요. 나무가루에서 좀 내려가다가 응.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가다 보면은 있어요. 근처에 학교가 있어? 학교? 응. 없어요. 남문카루면 어디야? 저기 지능 아파트 있는 데인가? 우체국 있는. 아, 우체국 있는데 우체국 사거리 잘 알아. 아, 거기 음식점 그 골목 식당이야. 그렇지? 네. 가다리 식당이라고? 네. 알았어.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려봐. 할머니, 우리도 100번째 손님 공짜로 한번 해봐. 알았지? 그 할머니가 그럴까? 우리 손녀딸이 시키면 해야지. 그럼 100번째 손님 때 내가 갈게. 자, 우리 김병규 동화 작가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0번째 손님 말고도요, 다른 이야기들도 여기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보여줄게요. 비워둔 아랫목, 반쪽짜리 편지, 버스표, 이 이야기들도 있어요. 우리 도연이도 시간 되면 도서관에서 빌려보든지 아니면 사서 보든지, 선생님이 이 책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면 100번째 손님 말고도 김병규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속에 마치 아궁이 불이 켜진 것처럼, 아궁이를 떼는 것처럼 아랫목이, 마음의 아랫목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 겨울에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김병규 작가님의 100번째 손님, 우리 잘 읽으셨죠? 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이렇게 100배, 200배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자, 우리 도연이 소감 한번 얘기해봐요. 이 책을 읽으니까 뭔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네. 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 여기도 도가니 나온다. 도가니. 할머니한테 꼭 해봐. 할머니 100번째 힘들면 50번째라도 해봐. 내가 갈게. 자, 여러분 인사하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 되세요. 도연이도 인사해. 안녕. 안녕. 내가?